자, 이번엔 증시의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이 전통 종목들은 잘 가졌는데 나스닥 지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좀 아쉬웠거든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실까요? 네, 셧다운 종료 이런 기대감 속에서 기술주 약세 그리고 전통주 강세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확실히 셧다운이 종료된다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훈풍은 맞아요. 근데 이제 기술주는 최근에 AI 고평가론이라던가 그렇죠. 뭐 버블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또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다우지수와 같은 이런 전통 관련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셧다운도 종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뭔가 원활하게 예산 집행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기 지표 발표, 물론 뭐 10월 거는 이제 뭐 발표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48,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죠.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카이치 효과고요.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경고가 하나 올라와 있고 세 번째는 서클의 실적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70원마저 돌파한 상태고 엔화도 밤사이에 이제 155선을 결국 넘어섰거든요. 다카이치 총재 이 강경한 스탠스가 엔저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건데 원달러 환율에도 앞으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엔화가 계속해서 엔화도 역시 약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엔, 1달러당 155엔 전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쨌든 엔화 약세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일본에서도 마련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굉장히 높죠. 네.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은 뭐 1,469원 이렇게 되는데 곧 1,5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점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너무 강세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해서 경기 부양 메시지로 엔화 약세를 자극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해서 이제 원화도 약세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도 약세가 되지 않나.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왜냐하면은 이 셧다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국의 그런 위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들 달러 대비 좀 약세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또 분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저 현상이 심한 상태죠. 엔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이 과거 개입 수준까지 접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좀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추세, 흐름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예상보다 실적을 훨씬 더 잘 공개해 줬네요. EPS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고요. 가이던스까지 또 괜찮게 제시한 것 같네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등 중입니다. 해당 소식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요? 국제유가가 지금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셧다운 해제 기대감으로 사실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펙 쪽에서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4% 넘게 빠졌는데 당분간 이렇게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보시죠? 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약세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원유가 저는 뭐 상승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왜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으로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내년에 세계 원유 시장이 하루 2만 배럴의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인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산유국들이 항상 그렇지만 공급 과잉이 되는 거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유국끼리 모여서 중동의 국가와 뭐 러시아나 몇몇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급을 줄이자라고 하면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많죠. 어쨌든 석유, 기름, 휘발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산유국들이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말들 하는데 어쨌든 공급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휘발유나 석유 이런 거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익 집단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공급을 줄인다. 파는 것을 서로 물량을 줄인다 이러면은 또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또 변수가 또 있죠. 뭐 전쟁이 터진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싸운다 이래가지고 이란이 또 산유국이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이래가지고 또 유가가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또 산유국이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런 공급이 좀 막힌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전쟁이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중동 쪽이나 이런 데는 전쟁이 또 자주 발발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점들과 변수가 또 이 이익 집단들의 오펙에서 산유국들이 서로 공급을 줄이자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하나가 더 실적을 발표했네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지금 둘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소도 20% 넘게 폭락 중입니다. 웹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때마다 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에는 하방 쪽으로 이제 주가 방향성이 좀 틀어진 점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서클입니다. 서클이 밤사이에 좀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한 때 11% 급락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이던스 관련해서 뭐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가이던스가 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라는 건 그거죠. 다음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엔비디아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적 예상치보다는 더 뛰어넘었지만 뭐 다음에 또 나올 것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떨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고밸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서클이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USDC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는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장은 이제 테더 이렇게 있는데 USDT 있는데 여기와 이제 라이벌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발주자로 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도 나도 다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 뛰어들다 보니까 서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면은 이게 또 밀릴 수도 있고 후발주자들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상승, 비용 가이던스 상향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주가 대비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증시 대비 암호화폐의 이런 그런 상황이 가격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위축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서클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과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이 최애주 가운데 하나죠. 서클. 자, 실적은 잘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이던스도 매출 가이던스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고밸류, 여기에 또 다른 뭐 가이던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단 이슈들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 준비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엔비디아는 최근에 계속 눌렸잖아요. 네.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뭐 최근에 안 좋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소프트뱅크가 또 전량 매각을 했다. 네. 이런 말들도 있었고 마이클 버리가 또 좀 풋옵션을 예, 그렇죠. 팔란티오랑 같이 네, 이제 네. 아무튼 공매도를.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또 대규모 이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섰다라고 하죠. 그래서 멕시코 쪽에 AI 특화된 그린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10억 달러를 이렇게 투자한다고 밝혀가지고 이런 점들이 저는 엔비디아의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계열사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인 폭시콘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폭시콘이 엔비디아 쪽으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수주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폭시콘이 이게 이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많이 만드는 제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폭시콘이 또 대만에 있다 보니까 또 뭐 TSMC랑 또 대만이고 뭐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약간 젠슨 왕이 대만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폭시콘이 많이 수혜를 받는데 엔비디아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폭시콘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로부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입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조만간 또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걸로 좀 주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12달러를 찍었다가 좀 눌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이클 버리 풋옵션 그거랑 소프트뱅크 매도 이런 점들이 좀 악재로 작용되면서 네.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 파트너사 폭시콘의 실적 좋고 멕시코의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건재하게 있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흘러가지 않을까. 다시 200달러는 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투자 의견은 매수 쪽으로 잡으시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매수 전략 주셨고요. 그리고 은행주 오랜만에 하나 들고 와 주셨네요. JP모간 체이스. 관련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JP모간 체이스는 이 바로 디지털 토큰 JPM 코인을 이렇게 네. 공식 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서클과는 또 반대되는 행보인데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JP모건 체이스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JPM 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코인베이스와 함께 또 출시를 했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JP모건 체이스가 코인도 출시를 했고 JPM 코인으로 그리고 지금 은행주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오늘 장세를 이렇게 두고 보면요. 네. 사실 기술주는 약세가 흘러갔고 오늘 전통 뭐 다우지수라던가 이런 거 S&P가 올라간 거는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은행 뭐 이런 쪽.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이번에 부실 대비 충당금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고 보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부실 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은행들이 지금 재무 상태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실 대출이 없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예전에 뭐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지역은행 파산 우려. 얼마 전까지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은행들이 또 다시 내실을 다지면서 괜찮게 되고 있다.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이렇게 좀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미국 시장은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좀 이끌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JP모건 체이스가 새로운 코인 이런 것들 출시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이 종목 역시 뭐 매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와 JP모간 체이스 둘 다 투자 의견으로 이제 매수 제시해 주신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